사님, 좀 법적으로 우리가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실 기준을 아까 저희가 43데시벨, 52데시벨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느 정도의 소음은 좀 참아야 된다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항상 소리가 나면 무조건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일정 시간이 유지되거나 뭐 1시간 내에 아주 큰 소음이 여러 번 나거나 이럴 경우에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여서 저는 이제 첫 번째는 아까 제가 구조를 가장 문제라고 말씀을 드린 게 뭐냐면 층간소음으로 법적 문제가 항상 어디서 발생을 하냐면 저 사람이 일부러 나를 괴롭히려고 그런다. 조심하지 않는다라는 것 때문에 더 화가 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원인을 저 사람에게 찾지 말고 구조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어느 정도는 내가 좀 참아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면은 이에 대해서 좀 분쟁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법적으로 하려고 하면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 소리 녹음해야 되고요. 영상이 있으면 또 영상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소송하려면 법원에 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아까 안내해 드렸지만 뭐 층간소음 이웃사회센터 있고요.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도 결국에는 중재하는 역할이지 최종적으로 이걸 해결해 주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우리 이제 입주자 대표에서 관리 반상회 이런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 나가서 최소한 여러 가지 기준을 좀 만드시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 뭐 예를 들어서 벌금 같은 거 아주 작게라도 해서 이런 기준을 만들어서 하되 원칙적으로는 어느 정도는 내가 또 참아야 한다는 부분도 우리가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그냥 제가 하는 얘기 아니라 우리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법적으로 수인한도라는 것도 있으니까 그게 좀 서로 이해하면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그럼에도 듭니다. 불구하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법의 도움을 받으시려는 분들은 법적으로 해결하면 어떤 조치가 보통 내려지는 무슨 죄가 있나요? 일단은 이제 공동주택관리법에 얼마 인근 소란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경범죄로 처벌이 되는데 한 10만 원 정도 벌금이 있고요. 구류 또는 과료까지 물을 수 있는 경우 있습니다. 보면은 지나치게 큰 소리를 내서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에서 이런 부분이 있고, 근데 이제 싸움이 난 경우에는 이제 올라와가지고 하면은 주거 침입이나 폭행이나 협박으로 번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여기에 대해서 내가 뭐 정말 아까 뭐 호르몬 수치가 올라간다고 하셨나 해서 건강에 이상이 왔거나 무슨 손해가 발생했으면 이에 대해서 이제 위자료 청구로 민사상으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방법이 있으십니다. 2차 피해가 나지 않도록 유의하시는 것도 필요하겠네요. 자, 박성준 씨는 건축가 입장에서 좀 해결 방법을 찾아보신다면? 사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벽식 구조가 아닌 기둥식 구조 같은 이제 물리적인 구조로 비용이 든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짓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방음제나 차음제 같은 이제 건축 자재를 쓴다거나 인테리어 공사를 하실 때 벽에 이제 석고보드를 마감하기 이전에 그 안쪽에 방음제나 차음제를 넣게 되면 좀 벽간 소음은 어느 정도 차단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가 소음 때문에 가장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는 내가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인테리어 공사를 할 때 나는 소음은 저는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지만 지하철 공사에서 하는 소음은 저는 스트레스를 받았거든요. 그것은 이것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으니까 만약에 인테리어를 하실 때는 주변 이웃들에게 뭐 동의를 구하기도 하지만 소음이 나는 특정 날짜를 지정해서 알려주시면 그것들도 이제 이웃들에게 좀 배려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측할 수 있게 해주자. 그렇죠. 만약에 뭐